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사람 사는 이야기 중에 하나겠죠.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첫눈에 반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너무 훤칠했고 잘생겨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우연히 만났던 자리에서 서로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첫 데이트의 설렘도 너무 좋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어 연락이 잘 안 되는 시절이었기에 늘 데리러 오고 집 앞까지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소소한 추억을 쌓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저희는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고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평생 절 먹여 살리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신혼여행에서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온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태교하며 신혼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꿈꾸었던 결혼 생활과 다정한 남편, 그리고 축복 같은 아이,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남편도 돈도 잘 벌어왔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해주셨고요. 그때 당시에 저의 친구들은 고부 갈등으로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것도 없었죠. 남편도 저희 집에 잘했고 저도 시댁에 잘했습니다. 남들이 흔히 부르는 화목한 가정,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아픈 곳 하나 없이 그렇게 육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삶이었죠. 제 아이는 남편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루하루 커가면서 남편을 많이 닮아갔고 저를 닮은 구석이 없어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죠. 그러다 저는 둘째를 가졌습니다. 둘째는 다행히도 저를 많이 닮은 딸이었고 예뻤습니다. 오빠와 잘 지내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커갔죠. 그렇게 우리 집은 완벽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유치원에 둘째를 업고 첫째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까지도 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첫째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하고 아이는 보이지 않고 정말 한순간에 정신을 잃을 만큼 아득해졌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찾아 돌아다녔고 선생님께서도 찾아 헤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이 되었던 저희 아이 옆에는 웬 제 나이 또래의 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아이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느낌이었고 제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 여자는 놀라서 뒤돌아 뛰면서 사라지더군요. 물론 그때는 아이를 발견했다는 생각에 솔직히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를 쫓을 새도 없이 그렇게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왜 여기로 와 있냐? 선생님 말씀을 뭐로 듣는 거냐? 하면서 다그쳤는데 아이가 그 여자 아빠 친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납치범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다시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확실히 교육했죠. 그때 제 가슴이 너무 철렁해서 아이에게는 정말 수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도 놀란 듯 아이에게 가서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다독거리지 못한 걸 남편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이가 잠든 것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실수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웠었거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로는 또다시 평범한 행복이 저희를 찾아왔고 그렇게 네 식구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둘째도 커서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고
점차 저의 시간도 있어지고 이제 아이들도 커가는구나 하는 여유를 느낄 찰나였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그 여자분을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경계를 했었는데 자꾸 보이는 것을 보니 저와 같은 학부모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애를 본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냥 자기 아이를 기다리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는 무언가 착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도 아직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술을 그렇게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그렇게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코가 삐뚤어진다는 말에 맞게 많이 마시고 들어왔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어서 정말 걱정했는데 집을 찾아 들어온 게 용이했죠. 그런 남편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기에, 너무나도 착실한 가장이었기에 저는 그냥 술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죠. 남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첫째와도 너무나 닮았고 분위기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처음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남편 아들이구나. 순간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며칠 못 먹은 듯 그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았어요. 옷도 더럽고 얼굴도 며칠 씻지 않은 듯 그렇게 더러웠습니다. 일단 아이가 보고 있었기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고 아이는 잠시 거실에 두고 남편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도 꺼내지도 못하겠고 전에 만났던 여자의 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맞고요. 전 애인에게 임신 소식을 들은 뒤에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방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온 날이 아마 아들의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데려오는 게 맞는지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아원에 하루라도 둘 수 없어서 그렇게 무작정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말할 수도 있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도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저희 아이와 동갑이었죠. 더 이상했습니다. 2년을 저를 만나놓고 어떻게 또래 아이가 나올 수 있었던 건지 그렇게 물어보니 전 여자친구가 집착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오는 일도 많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안 되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저를 놓칠 수 없었기에 제가 모르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죠. 경찰서에 간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여자의 집착은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열쇠를 따서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회사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세 번 찾아왔던 것이죠. 저랑 결혼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는 안 되겠다며 울고 불고 죽겠다고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협박들이 계속되고 남편은 저랑 결혼을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남편에게 그 여자가 제안을 한 거죠. 딱 하루만 같이 있어주면 더 이상의 집착은 하지 않겠다. 놓아주겠다.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딱 하루만으로 이 여자에게 벗어날 수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이라는 생각으로 그 여자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그때 임신을 했던 것이죠. 그 여자에게 며칠 전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울면서 말이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며 아이는 데리고 가라고 말입니다. 아이를 막상 낳았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결국 고아원으로 보냈고 그녀는
지금 정말 하루 밥 한 끼 먹는 게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참 보니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거실에 있는 아이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남편도 괘씸하고 그때 당시에 너무 큰 충격으로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이는 집에 들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아이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지금 나가게 되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을 테고 그렇다고 제가 덥석 나가버린다고 하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렇게 그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너무 잘 먹더라고요.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지 그렇게 열심히 먹더라고요. 체할까봐 물도 떠줬는데 식탁 위에 밥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저의 눈치를 보면서 꿋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앞에 있다가는 아이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서 잠시 자리를 비켜줬죠. 아이가 다 먹는 소리가 나서 갔는데 혹시나 싶어 더 줄까 하니 격하게 끄덕이는 고개, 말없이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참 보고 있자니 남편이 미웠습니다. 아이도 밉고 남편도 미웠죠.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안타깝고 내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깔끔하게 식여놓으니 남편을 더욱더 닮았고 무언가 저도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애틋했습니다. 그동안 이 조그마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이를 차마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를 보면 나오는 한숨은 어쩔 수 없었기에 그 아이를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숨은 쉬어지더라고요. 저의 한숨에 많이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물론 수많은 고민은 있었지만 그 후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제가 키우기로 했죠. 남편도 보낼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렇게 슬픈 눈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오히려 남편이 걱정될 지경이었어요. 하루하루 저에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빠였지만 저에게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지에 아들 하나가 더 생겼고 호적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아이가 되었고 저는 나름 제 아이와 그 아이를 차별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먹는 것도 저랑 비슷하고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알레르기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죠.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라 더욱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았고 무언가 좀 애틋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하게 되고 잘하게 되더라고요. 한 1년 정도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지어준 인연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 아이와도 정도 들고 웃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받지 싶을 정도로 아이가 밝게 변하더라고요. 물론 이걸로 저의 시련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로 편지가 왔습니다. 긴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바로 그 남편의 전 애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이름도 몰랐기에 처음에는 편지를 받고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그 여자가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고아원에 있었던 버려진 아이가 제 아이고 제가 여태까지 키웠던 아이가
그 여자의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렇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긴 했지만 아무 계획도 없었고 아이를 먹여 살릴 수도 없었기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 대한 분노도 쌓여가고 남편에 대한 분노도 차츰차츰 쌓여간 것이죠. 다행히도 그 여자가 아는 간호사가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간호사가 아이를 바꾼 것이죠. 정말 드라마 속에서 있을 법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자신이 데리고 가서 고아원에다가 맡겨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비극적이고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자가 너무 미워서 그런 짓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신은 죄가 없는 모자 사이를 생으로 찢어놨던 것입니다. 막상 어린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나니 화목한 가정에서 잘 크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이집에서 만났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던 것이죠. 그 여자는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았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도 몇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저희 가족을 속이면서 자신의 아들이 잘 크는 것을 바랬지만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안타깝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밥도 잘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아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제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은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던 거죠.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왔던 것도 그제서야 이해가 갔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두 다 벌어진 일이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렇게 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고아원에서 데리고 와야 했던 거죠. 원래는 자신의 집에 있어야 했을 제 아이가 고아원에 있으니 남편 마음도 찢어졌겠죠. 이제서야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고 저랑 같이 있을 때 좋아했던 아이의 모습, 그리고 저와 같은 알레르기가 있던 모습, 말도 안 되게 저와 식성이 비슷한 모습, 제가 키우던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애틋한 마음, 모두 다 저의 착각이 아니라 저의 아이를 제가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있는 말은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고백했으니 그만 사라지겠다고 합니다. 자식 낳은 엄마로서 저에게 참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여자의 집을 찾을 수 있었죠. 집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그녀는 세상을 등졌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시신 하나 걷어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서 옷가지 몇 개만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저의 아들 사진과 자신의 아들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도 참 평탄하게 산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여자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남편도 울더라고요. 저보고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냐며 울더라고요. 참 저도 안타깝기도 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의 아들을 보며 그렇게 자는 아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있는데도 고아원에서 살아야만 했던 내 아이, 처음 봤을 때의 몰골은 아직 잊히지 않았죠. 다시 생각해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었던 것, 그 모든 게 저에게는 빚으로 꽂혔습니다. 남편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고아원에 있다고 했을 때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며 자신 때문에 제 자식이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고아원에 가야 할 상황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그렇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도 충격적인데 두 가지를 같이 말하려고 하는 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도 아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 중 누구 하나를 좋아해 줄 수도 없고 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이 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그 여자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 여자와 하룻밤을 같이 있었던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룻밤 때문에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한 생명 때문에 다른 생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도 피해자이고 그 여자분의 분노로 인해서 생긴 일이고 자신도 몰랐었기에 그렇게 과거는 묻기로 하고 저희는 다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같은 또래라서 그런지 서로에게 심심하지 않게 놀아주기도 하고 둘 다 아빠를 닮아서 누가 봐도 형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일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고 제 아들에게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아니긴 하지만 부모는 자식 앞에서 죄인이 된다는 게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루하루 지내면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남편도 저에게 늘 죄인처럼 굴지만 그것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적으로 예전처럼 잘해달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고 했죠.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들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걸 축복으로 여기자 했죠. 물론 한순간에 그런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저도 1년 정도 고민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 감당하기로 했어요. 인생은 이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시련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늦지 않고 어릴 때 돌아온 저의 아이에게 감사하며 저는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어디에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적어보는데 이제야 저도 속이 좀 트이는 것 같네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해서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가정에 행복이